반갑습니다. 버럭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소통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기농을 하셔가지고, 사과나무 색상이 잘 안 나서 작년에도 애를 먹었는데, 올해도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주셔서, 제가 잠깐 이제 착색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까 하는데, 지금 저희 가원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는 벌써 이렇게 색깔이 나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나고 있고, 착색이라는 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이게 이제 색깔이 나는 것 때문에, 여기다 보면 햇빛이 이제 잘 들어오는 데는 색상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방법과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색상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밭도 참 조류 피해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얘를 먹고 있고, 뭐 퇴치기를 갖다 놔도 별반 뭐 이로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마가 열매 알이 엄청나게 굵죠. 색상도 잘 나고 있고, 햇빛이 들어오는 데는 이렇게 이제 잘 나고 있습니다. 이 사과는 또 너무 또 많이 커져 있네요. 많이 커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과 색깔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렇게 또 새가 색깔이 나고 있는 사과를 또 먹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첫째 사과 색상을 내는데, 첫 번째 주요 항목이라 그러면 이렇게 초생재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밭이 이제 이렇게 풀밭인데요, 지금 풀을 이렇게 깎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 있는데, 초생재배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수원의 밭에 테두리는 제초제를 쓰지만, 이렇게 안쪽 이런 데는 제초제를 가급적이면 잘 안 칩니다. 거의 안 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초생재배를 해 보니까 색이 잘 나와요,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이런 밭에는 뭐 착색제나 반짝이를 깔지 않고서도 색이 잘 나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초생재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초생재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풀 베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도 보면은 햇빛이 정면으로 때리고 바람이 잘 통하니까 이렇게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생재배를 하게 되면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고, 또 봉지를 씌우신 분들은 나중에 봉지를 벗기면 색깔이 맑게 잘 나죠. 근데 초생재배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고요, 색깔이 맑게 잘 납니다. 그 이유는 질소질을 과다를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질소질이 많으면 사과 색상이 맑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둡거나 팥죽색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생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 풀들이 이제 나무하고 경합을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풀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질소 함량을 흡수하는 데는 풀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초생재배를 하고 있고, 또한 초생재배는 지금 여름철 뜨겁잖아요.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뜨거운데, 밭에 이렇게 온도도 낮춰주고, 수분 증발도 막아주죠. 그래서 사과 생육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런 초생재배가 색깔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매를 정말 많이 달아놨는데도
과 크기가 뭐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과다 착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과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초생재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균형적인 시비를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사람도 영양 공급을 받을 때 어떤 뭐 부분들을 먹어야, 그래서 편식을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애들부터 참 교육을 잘 시키는데,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과하게 이렇게 치면 안 되죠. 균형시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시비 방법은 저는 가을에 60%, 봄에 40% 이렇게 주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이제 색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색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색이 들어오고 있고. 봄에 줄 때는 그 겨울과 봄의 날씨 상태를 보면서 시비 상태를 조절해 줘야 되고요. 정상적인 날씨면 3월에 한 40% 주고, 냉해 피해가 있으면 추가 시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상 상태, 나무 생육 따라서 40% 이하의 조절을 하는데, 왜 냉해 피해를 입으면 시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꽃눈이 없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무만 계속해서 크는 거죠. 그래서 냉해 피해가 많으면 시비 조절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자기 밭이나 전장이나 시비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왜? 직접 하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일손도 딸리고, 또 나이가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거의가 다 사람 손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야 되는 이유는, 나무마다 그 세력에 따라서 전정과 시비를 조절할 필요가, 노하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력이 약한 나무에는 요소나 질소질 성분을 좀 줘야 되고요. 세력이 센 나무는 질소질 성분을 주게 되면 세력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잎따기를 해줘야 되겠죠. 잎따기. 쉽게 말해서 햇빛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이파리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도 이거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런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잎소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그 일손도 일손이지만 거의가 다 잎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상태로, 그렇게 색깔이 놔두는 상태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아래쪽에는 색깔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반사 필름을 많이 깔죠. 근데 반사 필름은 너무 일찍 깔게 되면 또 피해를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확하기 15일, 한 20일 이전에 깔아주는 게 좋고, 또 날씨 변화를 봐야 되겠죠. 너무 일찍 깔아주면 고온에 또 사과가 데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다섯째는, 저는 이제 착색제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착석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착색제는 9월 초순경 잎의 상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잎이 연해서, 쉽게 말해서 비료기가 없을 경우에는 착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잎이 지나면 9월 한 10일, 20일, 수확 30일, 40일 이전에 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착색제를 한 2회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착색제를 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 돌리기도 있는데, 저는 사과 돌리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잎따기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잎소지를 막 이렇게 훑어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현상이고요. 1차 잎따기는 과실에 닿는 잎 주변에만 살짝 따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및 3차는 좀 더 확대해 주시는 게 좋죠. 그러나
잎따기는 제 경험으로는 최소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햇빛만 가리는 이런 잎따기만 살짝 덜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오는 지금 키가 이렇게 이제 별로 높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다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열매 주변의 잎사귀나 도장기 정리를 얼마만에 해야 될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다를 타고 올라가 보시면 금세 눈에 나타나고요. 또 사과 농사 지을 때 품이 많이 들어가죠, 일손이. 그래서 제일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적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잎따기 할 때, 잎소지 할 때, 그리고 사과 딸 때가 이제 제일 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비싼 인건비를 들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잎소지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색깔을 잘 내기 위해서 잎소지를 하지만, 그렇지만 옛날부터 부사는 색이 잘 안 났죠. 부사는 요즘 착색계 부사는 색이 잘 나지만, 그래서 이제 잎소지를 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몇 개 정도 딸 건지 충분하게 가늠이 갑니다. 그래서 색깔이 안 나는 부분의 열매하고, 쉽게 말해서 인건비 품 그 계산을 해보면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수익이 나는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봐서 좋을 것 같고요. 바쁜 사람들은 아예 뭐 잎소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과도한 이파리를 따버리게 되면은 사과의 당도의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파리가 건강해야지만이 사과 당도 문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과 비품이, 쉽게 말해서 잎사지를 안 해가지고 비품이 나와야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걸 인건비하고 상계 처리해 보면 비용이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는지 충분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잎을 안 따는 것이 인건비보다도 비용 처리에 좋지 않느냐. 그리고 당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파리를 달아놓은 것 부분하고 안 달아놓은 것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잎소지를 전혀 안 한 후지 챔피언 같은 경우는 사과가 너무 달다고 해서 맛있다고 해서 이제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잎을 이걸 안 떨어지게 하려고 1년 내내 열심히 약을 치잖아요. 마그네슘 종류를 비롯해서 이파리 건강을 위해서 각종 비료 영양제를 살포를 하는데, 그거 다 떼버리면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잎의 이로움을 봐야 되는데, 그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잎소지 하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하시라는 거. 너무 과다하게 해버리면 사과 당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적게 최소화로 하시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쪽에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과 크기가 엄청 큰데 색깔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색깔이 왜 잘 안 나는 농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질문도 있을지겠는데, 첫째는 시비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화학비료나 유박을 너무 많이 과하게 치는 경우는, 특히 5, 6월 경에 추비가 과하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을 사용할 경우 6월 장마 이전에 하는 게 좋고요. 7, 8월경 늦게 사용하면 색깔이 잘 나지 않습니다. 특히 후지 같은 경우에 갈반이 이렇게 또 동반이 되면 마그네슘 같은 걸 많이 살포를 하시죠. 그래도 마그네슘은 6월 말, 늦어도 7월 초순 전까지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그 이후에 늦게까지 치시는 거는 본인 밭이 품종이 색이 잘 난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색이 안 나시는 그런 가온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을 너무 늦게까지 살포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잎을 둘째는 과하게 따지 않는 경우, 그리고 셋째, 전지와 전정을 과하게 하여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쉽게 말해서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장지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저는 항상 눕혀주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눕히면 결과지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굳이 잘라내지 않더라도 뭐 이 클립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지에 이렇게 가지 밑으로 이렇게 숙여 주시면 자동적으로 숙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색상이 잘 안 난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인산가리, 황산가리, 칼슘 이런 걸로도 이제 영양 공급을 하면서 색상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햇빛과 바람입니다. 햇빛과 바람.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햇빛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바람도 우리가 빨래를 해놓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잘 마르듯이 바람이 이렇게 과원의 나무 사이에 이렇게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바닥을 보면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고 바람이 이렇게 통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관찰을 하시고, 저는 초생재배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걸 저는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풀 베는 게 1년에 한 4-5번 해야 되죠. 귀찮고 힘들고 그래 하지만 저의 그 수익 문제나 또 과일을 생산해 냈을 때 맛있는 과일, 특히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해 내면은 서로가 좋잖아요. 저한테 수입의 직결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생재배를 하고 있다는 점, 과 크기가 상당히 좋은데, 저 주먹보다 뭐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고 3다 이상 커버렸는데, 이 사과는 이제 제가 9월 중순부터 이제 수확 준비를 하고, 또 주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익은 사과가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빨개지겠지만, 고온기에는 사과 색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과는 16도, 20도씨, 쉽게 말해서 밤낮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사과가 착색 현장이 더 빨라집니다. 더 맛있어지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저의 가오는 지금 높아요. 높아서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400고지 이상인데, 그래서 사과가 뭐 색상도 잘 나고 맛있다는 표현도 많이 받지만은, 올해는 작년만큼 또 이렇게 더워가지고 마지막에 사과를 수확할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계획한 대로 색상이 잘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착색제나 반사필름 도움도 받으실 분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이 잘 나야 또 고품질 사과를 생산을 해내야 여러분들 수입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념을 상당히 이런 점을 신경 쓰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품을 들어가면서 좋은 결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